화요일 삼성전자 10% 폭락을 버틴 분들, 내일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공포에 던진 사람들은 다음날 바로 나온 급반등을 놓쳤고, 끝까지 버틴 사람들은 삼성전자가 다시 시가총액 1위를 되찾는 장면을 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등, 그리고 2차 상승은 아직 완전히 시작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여기서 다시 40만 전자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한 번 더 흔들린 뒤 올라갈지, 그 기준은 외국인 수급에서 관리의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는 정말 극단적인 장을 지나왔습니다. 하루는 12% 넘게 폭락했고, 다음날은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삼성전자가 하루에 10% 넘게 빠진다는 것 자체가 거의 시장 붕괴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다릅니다. 하락도 빠르고 반등도 빠릅니다. 공포가 하루 만에 확산되고 그 다음날 바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공포에 휩쓸려 던지는 사람과 큰 흐름을 보고 버티는 사람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 삼성전자가 그걸 보여줬습니다. 폭락 당일에는 정말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삼성전자는 강하게 반등했고 SK하이닉스에 내줬던 시가총액 1위 자리까지 다시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삼성전자 주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였다고 봅니다. 이번 검은 화요일 폭락장의 내용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이 하루 만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갑자기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D램과 낸드 가격 흐름이 꺾인 것도 아닙니다. HBM4 기대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이번 하락의 본질은 펀더멘털 붕괴가 아니라 수급 충격이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의 돈이 너무 몰렸고 단기 급등으로 차익 실현 욕구가 커졌고 레버리지 물량까지 겹치면서 하락이 훨씬 과격하게 나온 겁니다. 이런 하락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락은 강한 종목에게는 오히려 매물 소화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진짜로 버린 종목은 폭락 다음 날에도 힘을 못 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폭락 다음 날 시장을 다시 끌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걸 삼성전자가 아직 시장 중심에서 밀려난 게 아니라는 증거로 봅니다. 노무라가 본 핵심 중 하나는 2분기 실적입니다. 성과급 충당금 부담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지면서 2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상향됐습니다. 이런 비용 이슈가 왜 중요하냐고 봅니다. 하지만 폭락장 이후에는 이런 실적 방어 재료가 생각보다 크게 합니다. 주가가 크게 붙는데 실적 추정치까지 같이 내려가면 시장은 그걸 위험하게 봅니다. 반대로 주가는 흔들렸는데 실적 전망은 오히려 올라가면 시장 분위기 달라집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다시 계산합니다. 이 정도로 빠질 이유가 있었나? 실적은 살아있는데 주가만 과하게 흔들린 것 아닌가? 삼성전자가 지금 이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반등이 단순히 폭락 이후 되돌림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이유가 실적 전망 상향에 있다고 봅니다. 가격이 내려왔고 실적은 버티고 있고 국내 증권사 쪽에서 나온 포인트도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주요 고객과의 그러니까 장기 공급 계약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쟁사 대비 높은 범용 제품 가격 협상됐을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메모리 기업이 가장 싫어하는 건 실적 변동성입니다. 좋을 때는 엄청나게 벌지만 가격이 꺾이면 실적이 빠르게 무너지는 구조였죠. 그런데 장기 공급 계약이 확대되면 이 구조가 달라집니다. 고객사 2년 단위로 물량을 확보하고 가격도 일정 수준에서 협상되면 삼성전자 실적의 예측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AI 데이터 센터 고객 입장에서도 이는 이제 싸게 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AI 서버가 멈추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장기 계약과 고성능 메모리 공급망 안에 들어가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시 다르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폭락장에서 가장 크게 갈린 건 투자자의 심리였습니다. 삼성전자가 12% 넘게 빠질 때 많은 사람들은 겁을 먹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반도체 고점이다. 삼성전자도 무너진다. 하이닉스에 밀렸고 HBM도 늦었고 이제 삼성전자는 힘들다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삼성전자는 다시 급등했습니다. 이게 시장입니다. 특히 지금 같은 AI 주도 장세에서는 하락도 과격하고 반등도 과격합니다. 한번 흔들
흔들릴 때 공포에 전부 던지면 바로 다음 반등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삼성전자 폭락이 주주들에게 하나를 분명히 보여줬다고 봅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예전처럼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빠지는 종목이 아닙니다. AI 반도체 장세 안에 들어온 이상 삼성전자도 훨씬 빠르고 거친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동성을 버틴 사람만 다음 가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가격은 어디를 봐야 하느냐? 저는 삼성전자의 첫 번째 관문을 35만 원 안착으로 봅니다. 삼성전자가 폭락 이후 강하게 반등했고 34만 원대까지 회복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하루 올라갔느냐가 아닙니다. 이 가격대를 지키면서 35만 원 위로 올라서고 그 위에서 매물이 소화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35만 원 안착에 성공하면 시장은 다시 40만 전자를 이야기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에는 지금 가격 반등을 뒷받침할 재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사주 매입 기대가 있습니다. 목표가 상향이 있습니다. HBM4 출하 기대가 있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 기대가 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스토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외국인 수급까지 돌아오면 삼성전자는 40만 전자 재도전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외국인이 왜 돌아올 수 있느냐입니다. 외국인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격만 보고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외국인은 실적과 업황, 그리고 글로벌 자금 흐름을 봅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 자금을 다시 끌어오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메모리 업황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둘째, 삼성전자 자체 실적 전망이 올라가야 합니다. 셋째, HBM4에서 신뢰 회복 가능성이 보여야 합니다. 지금 이 세 가지가 하나씩 붙고 있습니다. D램과 낸드 가격 흐름은 강합니다. 서버 D램과 기업용 SSD 수요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목표가 상향과 실적 전망 개선도 나왔습니다. HBM4 출하 확대 기대도 살아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은 팔고 있지만 이 재료들이 계속 확인되면 외국인은 다시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를 너무 많이 줄였던 것 아닌가? 다시 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 흐름이 다음 주 이후 삼성전자 주가의 가장 중요한 반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자사주 매입 비대도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자기 주식을 사겠다는 신호를 주면 시장에는 하방 방어 심리가 생깁니다. 특히 폭락 이후에는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하나입니다. 이 회사가 자기 주가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준비한다는 기대는 회사가 현재 주가를 방어할 의지가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에게도 중요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대형주는 실적만으로 오르는 게 아닙니다. 주주 환원, 자본 정책, 수급 안정성까지 같이 봅니다.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 기대를 실제 계획으로 구체화하면 외국인 입장에서도 삼성전자를 다시 담을 명분이 하나 더 생깁니다. 저는 이 재료가 단기 반등을 넘어 삼성전자 주가의 하방을 받쳐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목표가 상향도 외국인 수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67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국내 증권사에서도 목표가 상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목표가는 목표가일 뿐입니다. 당장 그 가격을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중요한 건 목표가 숫자 그 자체보다 왜 목표가를 올렸느냐입니다. 실적 전망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과급 충당금 부담이 예상보다 줄었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 기대가 있습니다. HBM4 출하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근거들이 붙으면 외국인도 다시 삼성전자를 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하이닉스의 HBM 프리미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에서도 HBM4 반전과 실적 재평가가 보이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삼성전자를 다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 비해 늦게 움직인 만큼 외국인 수급이 돌아올 때 반등 탄력도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HBM 전은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의 핵심 변수입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HBM에서 늦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건 주가의 분명한 할인 요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 하이닉스를 더 선호했던 이유도 HBM 프리미엄이 훨씬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HBM4로 넘어가면 판이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HBM4부터는 베이스 다이, 로직 다이, 고객 맞춤형 설계, 패키징, 수율 안정화가 더 중요해집니다. 삼성전자는 이 부분에서 숙제와 기회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숙제는 고객 인증과 양산 신뢰 회복입니다. 기회는 메모리,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패키징을 모두 가진 넓은 사업 구조입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HBM4에서 다시 신뢰를 회복하면 외국인 프레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늦은 종목에서 다시 들어오는 종목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프레임이 바뀌는 순간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도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40만 전자 흐름으로 가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실적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번 목표가 상향에서 나온 것처럼 2분기 전망이 올라가는 흐름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성과급 부담이 줄어든 효과가 실제 시장에 반영되는지, D램 낸드 가격 강세가 얼마나 이어진지, 서버 D램과 기업용 SSD 수요가 얼마나 붙는지, 장기 공급 계약이 실제로 숫자로 보이는지, 그리고 HBM4가 3분기 이후 매출 확대 흐름으로 이 흐름이 이어지면 삼성은 단순 반등에서 실적 재평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이 구간에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다시 40만 자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 삼성전자 흐름은 저는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폭락 이후 가격 회복 구간입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강한 반등으로 시장에 신호를 줬습니다. 두 번째는 35만 원 안착 구간입니다. 이 가격대를 지키고 올라서면 시장은 다시 40만 전자를 이야기할 겁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 수급 복귀 구간입니다. 외국인이 매도해서 매수로 돌아서면 삼성전자는 지금보다 훨씬 강한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는 40만 전자 재도전 구간입니다. HBM4 실적 전망 상향, 자사주 매입, 장기 공급 계약이 구체화되면 삼성전자는 다시 40만 원 위를 노릴 수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단기 흔들림을 거치더라도 이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보유자 입장에서 보면 이번 폭락은 정말 힘든 구간이었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하루에 10% 넘게 빠지는 걸 보면 아무리 장기 주주라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삼성전자가 다시 급반등하고 시가총액 1위를 되찾는 모습을 보면서 시장은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끝난 종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보유자는 지금 급하게 던질 구간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삼성전자가 35만 원 안착을 시도하고 외국인 매도세가 줄고 HBM4와 자사주 재료가 이어지는 흐름을 보면서 40만 전자 재도전을 기다리는 쪽이 맞습니다. 중간에 흔들림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끝의 신호라기보다 매물 소화 과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유자는 이번 폭락을 버틴 만큼 다음 가격을 볼 자격이 있는 구간에 들어왔다고 봅니다. 신규 진입자는 지금 당장 급하게 따라붙기보다 눌림을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강하게 반등하면 놓친 것 같아서 급하게 사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강한 종목도 급등 이후 한 번은 흔들립니다. 특히 외국인 매도가 아직 남아있다면 장중 변동성은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그 흔들림을 기회로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34만 원대 위에서 버티고 35만 원 안착을 시도하고 외국인 매도가 줄어드는 흐름이 보이면 분할로 접근하는 쪽이 좋습니다. 저는 신규 진입자에게 삼성전자는 다시 1순위 관심 종목이라고 봅니다. 다만 무조건 따라잡는 종목이 아니라 외국인이 돌아오는 흐름을 보면서 눌림에서 분할로 담아야 하는 종목입니다. 현금 보유자는 이번 폭락과 반등을 그냥 구경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다시 시장 중심으로 돌아오는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HBM 프리미엄으로 먼저 달렸다면 삼성전자는 이제 HBM4, 자사주, 실적 상향, 장기 공급 계약, 그리고 외국인 수급 복귀 가능성을 타고 다른 방식의 프리미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금 보유자는 삼성전자가 다시 흔들릴 때 그걸 공포로만 보면 안 됩니다. 저는 그 눌림이 분할 매수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특히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서는 날은 삼성전자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만든 반등에 외국인 매수까지 붙으면 삼성전자는 40만 전자 재도전 흐름으로 가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삼성전자 10% 폭락을 버틴 사람들은 이제 다음 가격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번 하락은 삼성전자의 끝이 아니라 반도체 쏠림과 레버리지 청산이 만든 강한 매물 소화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반등장에서 삼성전자는 다시 대장주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등은 외국인이 돌아올 때 시작됩니다. 개인과 기관이 만든 반등은 1차 회복입니다. 외국인이 다시 매수로 돌아서는 순간 삼성전자는 35만 원 안착을 넘어 40만 전자 재도전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단기 흔들림을 거치더라도 이제 다시 시장 중심으로 돌아오는 흐름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폭락장에서 버틴 사람은 다음 가격을 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가격은 외국인이 돌아오는 순간부터 훨씬 더 빠르게 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시장은 우리가 예전에 알던 코스피가 아닙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자주 사이드카가 걸리는 시장이고, 불과 1년 만에 코스피는 역사적인 급등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국민주도 과거 상식으로는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상승폭을 보여줬고, AI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은 그보다 더 강한 움직임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전 같으면 삼성전자가 10%만 빠져도 시장 전체가 폭락이라고 봤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장이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10% 하락조차도 공포가 아니라 과열 이후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지금 장세의 기준 자체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전 방식으로 시장을 보면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AI 반도체 장세를 제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AI 반도체,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장비주, 소부장, 그리고 미국 나스닥 주도주까지 돈이 움직이는 속도 자체가 예전과 비교가 안 됩니다. 오르는 종목은 상상 이상으로 오르고 조정도 예전보다 훨씬 빠르고 거칠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싸다고 무작정 사는 것도 위험하고 무섭다고 바로 파는 것도 위험합니다. 중요한 건 이 종목이 지금 시장의 주도권 안에 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돈이 다시 들어오는지, 그리고 조정 이후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인지 보는 겁니다. 저는 지금 구간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AI 폭등장의 한복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는 항상 산업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조정도 더 자주 나올 수 있고, 버블론과 신중론도 훨씬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단순히 종목 하나를 맞히는 것보다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어떤 종목이 다음 주도주로 올라서는지, 어느 구간에서 비중을 줄이고 다시 들어가야 하는지, 그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좋은 종목을 몰라서 놓치는 것보다 시장이 그 종목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신호를 늦게 보는 게 더 아쉬운 시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같은 AI 주도 장세는 개인 투자자에게 몇 번 오지 않는 큰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큰 만큼 흔들림도 크고 잘못된 종목을 잡았을 때의 리스크도 큽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남겨두겠습니다. 여기서는 장전 시황, 관심 종목 신호, 한국 반도체와 주도주 흐름, 미국 나스닥 주도주 흐름까지 시장에서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같이 체크하면서 투자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신호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스스로 읽고 대응하는 눈도 키우셔야 합니다. 전자책 코스피 8000의 시대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 시간 내셔서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길 권장해드립니다. 지금 시장은 단순히 많이 오른 시장이 아닙니다. 변동성은 금융위기급을 넘어섰고 주도주의 상승폭도 과거 상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예전 기준으로 너무 올랐다고만 보고 기회를 놓치는 사람, 반대로 너무 무섭다고 흔들릴 때마다 팔아버리는 사람, 그리고 새로운 장세의 기준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사람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대한민국 웰스리포트를 보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자 중 최근 부자 반열에 오른 50대 이하 신흥 자산가, 이른바 K-에밀리가 중요한 분석 대상으로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봐야 할 건 하나입니다. 자산을 키우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중심으로 자산을 키우는 흐름이 강했다면 지금은 주식과 ETF, 글로벌 자산, 성장 산업에 빠르게 올라탄 사람들이 새로운 부자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2026년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주식을 매도한 개인 투자자 1000명 중 8명이 수익을 실현했고, 동학개미 전략이 외국인 추종 전략을 앞섰고, 신흥 자산가들 사이에서도 부동산보다 주식과 ETF를 더 효율적인 자산 증식 수단으로 보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예전처럼 좋은 종목을 사놓고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어떤 종목이 주도주로 올라서는지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결과를 가져가는 시장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폭락장에서 끝난 종목이 아니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저는 주말 이후 삼성전자가 단기 흔들림을 거치더라도
외국인 수급 복귀와 함께 35만 원 안착, 그리고 40만 전자 재도전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번 폭락을 버틴 사람들은 이제 다음 가격을 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공포로 끝난 종목이 아니라 외국인이 돌아오는 순간 다시 폭발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